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같은 열대 파라다이스를 떠나는 은퇴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은퇴지 10곳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몰랐던 것들을 공개합니다. 1. 태국. 한때 최고의 은퇴지 꿈. 수년간 태국은 은퇴자들에게 최고의 목적지로 여겨졌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해변, 낮은 생활비, 그리고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는 문화. 후아인에서 바다바람을 맞으며 일어나 코코넛 물을 마시고 거리 시장에서 든든한 식사를 즐기며 모든 것을 $5 이하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점 중 하나는 은퇴 비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임대료, 식료품, 공공요금, 의료비 등이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월 300에 임대되던 치앙마이의 원룸 아파트가 이제는 도베이 50에서 700교 사이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병원 비용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은퇴자가 태국 은행행 계좌에 23,000를 보유하고 월 최소 $1,000 850세 수입과 연간 최소 $1,500개의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68세 은퇴자 조는 태국에서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치앙마이에서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지만 이제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떠나야 합니다. 또한 방콕이나 푸켓과 같은 도시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거나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등의 작업은 태국어를 모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말레이시아. 상승하는 비용과 재정적 부담. 말레이시아는 한때 은퇴자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저렴한 생활비와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프로그램 덕분에 외국인들이 쉽게 장기 거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은퇴자들은 따뜻한 날씨,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변화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은퇴자가 프로그램 자격을 얻기 위해 단 30초의 유동자산과 최소 2,300의 월 수입만 증명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숫자는 급등하여 신청자는 이제 팸 50,000의 유동자산과 월 6,100개의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무려 400%의 증가로 많은 은퇴 희망자들을 사실상 가격에 밀어냈습니다. 이 상황은 일상적인 생활비 상승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도시에선 적당한 크기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가 월 $400에서 $800, $1,200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외식 가격도 급등했으며 현지 시장도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정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장기 계획을 재고하거나 다른 더 실용적인 옵션을 찾고 있습니다. 3. 필리핀. 해변을 넘어서는 도전. 수십 년 동안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은퇴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백사장 해변, 저렴한 생활비, 널리 사용되는 영어 덕분에 정착하기에 이상적인 곳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열대의 매력 아래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는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빈번한 정전, 불안정한 대중교통, 그리고 세계 기준에 비해 뒤처지는 인터넷 속도는 일상적인 생활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요 도시 외곽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필수 서비스가 불규칙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의료도 걱정거리입니다. 마닐라나 세부와 같은 도시에서는 민간 병원에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서구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더 외진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병원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서비스도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의료적 필요가 있는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접근 불가가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또한 환경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필리핀은 태풍대에 위치해 있어 매년 여러 차례 열대성 태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은 재산과 인프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섬에서의 생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추가합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많은 매력적인 요소를 제공하지만 실용적인 어려움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은퇴자들은 이 지역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4. 베트남. 상승하는 비용과 새로운 비자 제한. 베트남은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은퇴자들에게 가장 저렴하고 환영받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호치민시와 다낭과 같은 도시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며 전 세계의 외국인과 은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변화가 베트남의 은퇴지 풍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비자 규정이 시행되어 이제 대부분의 외국인 방문자, 은퇴자도 포함하여는 한 번에 30일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더 오래 머물려면 자주 출국하고 재입국해야 하며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장기 거주를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자 문제 외에도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호치민시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한때 400달러 100불 사이였으나 현재는 700와 900로 상승했습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던 베트남에서 외식이 이제 더 비싸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일부 관광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은퇴자들은 특히 작은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베트남은 안정성,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행정적인 장애물 없이 장기 거주를 원하는 은퇴자들에게 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5. 캄보디아. 큰 단점이 있는 예산 옵션. 캄보디아는 여전히 예산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찾고 있는 은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비교적 낮은 생활비, 여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이웃 국가들에 비해 간단한 비자 정책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이 지역의 더 비싼 장소들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렴한 가격에는 심각한 대가가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우려사항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부족입니다. 캄보디아의 공공병원은 종종 자금 부족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전문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일상적인 치료를 위해 민간 클리닉에 의존하지만 심각한 의료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인프라 문제는 또 다른 주요 문제입니다. 프놈펜이나 시엠립과 같은 도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지만 많은 지역은 여전히 빈번한 정전과 제한된 공공 서비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의 도로는 상태가 나쁘며 작은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과 일정한 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예산 절약을 우선시하는 더 모험적인 은퇴자들에게 여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장점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6. 인도네시아. 발리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 수년간 발리는 열대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은퇴자들에게 최고의 목적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섬은 자연미,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매력적인 조합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경뿐만 아니라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18년에는 창구나 스미냑과 같은 지역에서 한 달에 약 500의 원룸 빌라를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일한 부동산은 위치와 편의 시설에 따라 1,100에서 1,800여 사이로 임대됩니다. 디지털 노마드와 당이 관광객들이 발리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숙박 비용 외에도 전반적인 생활비도 상승했습니다.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격은 특히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발리는 쓰레기 처리 문제, 물 부족, 해안 침식 등 환경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공식적인 은퇴 비자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출국해야 하는 사회적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에 의존합니다.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발리는 점차 평화로운 휴양지의 이미지에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7. 중국 언어 장벽과 불확실성. 중국은 빠른 현대화, 정교한 인프라, 그리고 상하이, 베이징, 선정과 같은 역동적인 도시들로 자주 칭찬받아 왔습니다. 한동안 이는 세계 슈퍼파워의 활기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험적인 은퇴자들에게 유망한 옵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현실은 예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벽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주요 관광지 외에는 영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달인 사용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소통과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은행 계좌 개설, 병원 방문,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처리와 같은 간단한 작업도 번역 지원 없이는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장기 거주를 위한 명확한 경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단기 관광 비자로 중국에 입국하며 이는 보통 30일에서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러한 비자는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민규칙은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어 거주자들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외국인 은퇴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며 체류 연장이나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는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안정성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에서 사는 이점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8. 일본, 높은 비용과 사회적 고립. 일본은 질서 있는 사회, 우수한 의료 시스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하며 여행자와 은퇴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부터 아름다운 시골까지 이 나라는 비할 데 없는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은퇴자들에게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용은 주요 장애물입니다. 도쿄 중심지의 원룸 아파트는 월 1,500에서 2,500이스 사이로 임대됩니다. 임대료 외에도 공공요금, 교통비, 식료품과 외식 등 일상적인 지출이 고정 수입을 빠르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으로 유명하지만 비시민권자는 국가보험에 접근할 수 없으면 높은 개인 부담 비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전용 은퇴 비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당이 체류 허가나 문화 활동 비자에 의존해야 하며 이들 비자 모두 자주 갱신해야 하고 영구 거주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합 또한 도전 과제입니다.
일본은 깊은 전통과 무언의 규칙이 있는 문화로 외국인, 특히 노년층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기대가 고립감을 초래하여 수년간 거주한 후에도 여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높은 비용과 사회적 기대.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도시들, 우수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역동적인 문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도시 생활의 에너지와 편리함에 이끌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 거주를 원하는 은퇴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일련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생활비는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이제 첨더지일에게서 2,500인구 사이로 변동합니다. 식료품 가격, 공공요금, 수입품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일상 필수품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현대적인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은퇴자들을 위한 명확한 비자 경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단위 관광 비자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영구 거주권을 얻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고 경쟁적이며 종종 상당한 재정적 투자나 가족 관계가 필요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나이, 형식성,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가 존재합니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은퇴자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사회 중 하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일, 싱가포르, 너무 비싸고 정착하기 어려운 곳. 싱가포르는 그 청결함, 안전성,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세계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이 도시는 종종 모델 도시 국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은퇴자들에게는 싱가포르의 많은 장점들이 높은 비용을 동반합니다. 주택은 매우 비쌉니다. 중심 지역에서 원룸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위치와 편의 시설에 따라 2,500에서 4,500유로 사이입니다.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 중 하나로 꼽히지만 주로 시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기본적인 진료도 80에서 150유로 사이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높은 것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은퇴 비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단기 관광 비자만 해당되며 이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장기 거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를 위한 유일한 실용적인 방법은 고비용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싱가포르는 편안함, 안정성,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재정적 및 법적 장벽으로 상쇄되며 상당한 자원이 없는 은퇴자들이 정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열대의 파라다이스에서 살기를 꿈꾸었던 은퇴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은 그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들이지만 오늘날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은퇴지, 료렬꽃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영원히 바꿀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